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글로벌 IT 기업인 애플이 2024년에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자동차 업계가 현재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출시해 휴대전화 시장 판도를 뒤흔든 애플. 이 자동차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오토타임즈 오아름 편집장 연결해서 이 실제로 애플 차가 출시가 되면 자율주행차 시장 판도는 어떻게 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애플이 이 자율주행차를 만든다? 네. 뭔가 어울릴 것 같기도 하면서 또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긴 한 겁니까? 저는 먼저 이제 한 가지 이제 시장조사 업체에서 나온 이 조사가 있는데요. 네. 이 미국 시장조사 업체에서 자율주행 기술력을 평가한 보고서 하나가 있는데 네. 여기서 1위를 한 곳이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구글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사업 부분인 웨이모가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를 다 제치고 이때 자율주행 기술력이 가장 높다. 이렇게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자율주행은 뭐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기술의 집약체 이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사실 제로에서 시작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뿐만 아니라 IT 기업이든 뭐 스마트폰 제조사든 전장 기업이든 모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애플은 더군다나 전 세계 10억 인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얻는 정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뭐 현금 보유액이 이미 200조를 넘고 또 시가총액이 2,400조를 넘으니까 네. 마음만 먹으면 차라리 자동차 회사 하나를 인수해서 그냥 뭐 애플 기술로 도배하고 내놓으면 될 정도로 굉장히 이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만드냐 못 만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걸 그냥 애플이 직접 만들까, 차까지 그냥 직접 만들까, 아니면은 누구한테 돈을 줄 테니까 만들어 달라고 시킬까, 아니면 우리는 그냥 소프트웨어만 제공할까, 요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어려운 네. 일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드는데요. 근데 네. 애플이 만약에 직접 만든다고 하면 네. 어느 정도 기술력을 좀 갖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 이 애플이 굉장히 자율주행 기술이 베일에 많이 쌓여있고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정보가 풀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것 위주로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배터리 쪽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테슬라의 경우에는 원통형 배터리 셀을 지금 팩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현대차의 경우에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애플은 셀 자체를 굉장히 커다란 덩어리의 배터리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간 확보에서 좀 유리해질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리튬을 기본 소재로 하는데 여기에서 양극재로 뭐 인산철을 쓰냐 아니면은 망간과 코발트를 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는데 네. 이 중에서 애플은 사실 인산철이라는 소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인산철이 가장 좀 저렴한 소재로 꼽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성능 자체에서는 살짝 떨어진다라는 선입견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선택한 이유를 한번 보자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뭐 전기차의 대중화를 노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배터리 성능을 어떻게든 늘려서 장착하겠다라는 의지도 있어 보이고 또 최근에 이제 배터리 화재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인산철은 아무래도 안전 측면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고려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보고서를 보면 애플이 라이다 기술에 앞선다라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 테슬라나 이외 자율주행차들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 라이다의 감지도나 정확도가 살짝 떨어져서 네. 이걸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 정밀도가 좀 높은 기호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밀도가 높아지면 라이다의 개수는 조금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비용 면에서도 약간 도움이 됩니다. 지금 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자동차에 정확하게 어떤 부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다는 어쨌든 그 카메라 외에 이제 자율주행 센서, 그러니까 센서. 네네, 센서입니다. 그래서 그럼 죄송한데 네. 아무튼 네. 네. 그 자동차가 주변에 네. 있는 다양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다 감지해서 종합적으로 일종의 컴퓨터 안에서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자동차의 모든 센서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애플이 왜 자율주행차 시장에 지금 도전하는 겁니까? 우선 이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정체가 돼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외에 이제 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 이런 것들로 확장은 할 수가 있지만요. 이 주변기기로 확장하는 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기기인 이 스마트폰을 살 사람은 이제 거의 대부분 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 찾은 게 우선 자율주행인데,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자율주행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기술 같은 것들은 자동차 외에도 많은 부분에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로봇도 자율주행으로 가기 때문에 향후에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것도 이제 좀 더 확장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네. 항공 이쪽에도 확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우리도 자동차를 만들어 볼까 해서 이제 타이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네. 이 타이탄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제 테슬라나 GM, 포드 이런 자동차 완성차 제조사에서 굉장히 똑똑한 분들 모셔서 스카웃해서 하나의 이 그룹을 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은 분들이 자동차 인력만 많게는 5,000명까지도 모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애플이 만약에 차를 단기간에 만든다고 하면은 언제쯤 출시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나요? 근데 이거는 너무 전문가들마다 차이가 큰데요. 네. 사실 내년에도 당장 공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5년이 지나도 못 내놓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어서 이게 사실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고, 실제로 이게 완성차를 제조를 하려면 부품사들과 어느 정도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구매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구매 관계가 형성된 완성차 부품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실체가 없어서 이게 당장 내년에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2025년 이후로 보는 게 중론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왜 이제 네. 그 시기가 중요하냐면은 사실 네. 우리나라 국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배터리를 지금 애플은 별도로 제작하는 배터리 말씀하셨는데 네. 국내 전 세계 지금 배터리 공급 업체로는 1, 2등이라고 하면 서러울 만한 업체들이 그렇죠. 국내 대기업들이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네.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굉장히 타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정말 1, 2, 3위 업체들이 모두 다 모여 있긴 한데,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애플은 직접 지금 자동차를 본인들이 제작하겠다라는 얘기도 한 적이 없고요. 예.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든 어떤 부품이든 본인들이 자체 생산할 계획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낮습니다. 가능성은. 그렇기 때문에 뭐든 다 외주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K 배터리가 아무래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것도 사실 LG전자인데요. 네. 이번에 애플카 소식이 나오면서 바로 이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쳤던 것도 LG전자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LG전자와 마그나라는 이 회사의 합작법인 설립이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네. 이 인연을 들어가 보면 어쨌든 LG 마그나라는 이 합작 회사가 설립되는 게 전기차 파워트레인에 들어가는 모터나 인버터, 충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듈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네. 사실 이 마그나의 굉장히 핵심 파트너가 애플 타이탄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그나가 자연스럽게 애플과 연결되다 보니까 마그나도 최근에 원래는 이 기존에는 완성차 업체들의 위탁 생산이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인데, 네. 애플이 직접 자율주행차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마그나에 접촉을 했겠구나. 그리고 이 마그나 슈타이터가 위탁 생산으로 이제 가닥을 잡으면서 전기차에 특화된 LG와 연결을 한 거겠구나라는 데까지 연결이 됩니다.
LG의 경우에는 이미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기도 하지만 네. 뭐 모니터나 AVN, 뭐 램프 이쪽까지 이제 자동차 전장까지 굉장히 다각도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애플, 그다음에 마그나, LG 이렇게 연결되는 선상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 업체가 스마트폰을 조립하고 만들지 않습니까? 애플 거를. 네. 근데 지금 그런 것처럼 애플 자동차가 나오면은 우리 국내 기업이 만들어서 애플에 납품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처음으로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전기차들을 생산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애플카나 이런 뭐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금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당연히 뭐 전기차든 자율주행차든 이렇게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뭐 현재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가 뭐 전기차, 자율주행 대량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미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네. 이미 기존의 전통적인 완성차 회사들도 차세대 먹거리로 이미 굉장히 기술이든 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 큰 영향이 없을 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미 대비는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대비를 하고 있다. 네, 물론입니다. 그럼 경쟁할 만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당연합니다. 근데 또 하나 관심거리가요. 스마트폰 만드는 글로벌 탑 기업이 삼성이잖아요. 네, 그렇죠. 삼성은 전기차 시장 안 뛰어듭니까? 저도 뭐 팩트는 아니지만 우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우선 6년 전에 이미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부를 출범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본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계적인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인수 합병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뭐 삼성 아시다시피 배터리 회사 SDI도 가지고 있고요. 뭐 스마트폰, 가전제품, 반도체 뭐 이런 각종 시스템을 하고 있는 그런 틀을 갖고 있는 것이 삼성이기 때문에 여기 삼성그룹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전기차 제조는 당연히 실행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부품만 본인들이 지금까지는 공급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정도에 멈춰져 있는 거지. 뭐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면 삼성뿐만 아니라 LG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뭐 추후에 이런 자동차 시장, 전기차든 이 자율주행 시장이 형성되면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런 삼성이나 LG의 경우는 부품사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시장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완성차 업체들에게 등을 보이거나 혹은 눈치를 보면서까지 아직까지는 뛰어들 필요가 없다. 이 정도까지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연구 작업이나 기술 개발 작업들은 하고 있을까요? 네,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마지막으로요. 자율주행차 시장 판도를 뒤흔들 만한 변수 혹시 또 있을까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빅데이터나 AI 뭐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애플이 자율주행차를 내놓을 시점을 봤을 때 뭐 당장 내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가장 유력한 거는 2025년 이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2025년 이후면은 지금 벌써 한 4, 5년 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도 어느 정도의 빅데이터를 축적해 놨을 거고요. 또 딥러닝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후발주자인 애플이 뛰어들어도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격차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성차 지금 계속 생각하시는 것들은 테슬라나 애플 같은 이미 이제 IT 기업들이 굉장히 앞서 나간다라고 보는 게 일반 시각인데 이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 시간 동안 빅데이터를 쌓고 AI 인공지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돌아다니는 차들 속에서 이런 데이터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격차를 향후에 IT 기업들이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런 부분도 잘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아름 편집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리하나의 Shut Up the Drive 듣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